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강서구에 사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여러분은 시집살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누가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시어머니나 시누이를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도 결혼 전에는 막연히 그렇게 생각했었고요. 근데 저희 시어머니는 비상식적이거나 말도 안 되는 시집살이를 시키는 분이 아니세요. 상견례 때도 시어머니 짤이 괜찮은 것 같다고 저희 부모님도 말씀하셨고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던 사람들이니 부딪히는 게 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거야 맞춰가면 되려니 했어요. 그럼에도 신혼 초에는 시댁에 갈 때마다 긴장을 많이 했네요. 막 결혼한 며느리라면 거의 다 그렇듯이요. 그런데 말이죠. 저를 힘들게 한 건 시어머니가 아니고 바로 동서들이었어요. 남편이 세 아들 중 막내라서 위로 동서가 둘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시집살이 아닌 시집살이를 시키는 바람에 한때 이혼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까지 했다니까요. 그럴 만큼 힘들어하던 저를 못된 동서들한테서 지켜준 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고요. 그럼 지금부터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남편이 아들 셋 중 막내라는 건 처음 사귈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취직하고 6개월쯤 지났을 때 대학 동창의 권유로 영화 감상 모임에 가입했는데요. 거기서 남편을 만났어요. 여러 명과 함께 영화 같이 보고 뒤풀이하면서 자연스레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 형제가 몇 명이고 가족 구성원이 어떤지도 알게 됐고요. 사귈 때야 누가 아들만 있는 집이니 첫째니 막내니 따지겠어요. 사실 저희 또래 중에서는 그런 거 일일이 계산해보는 애들도 없었어요. 저랑 제 친구들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요. 솔직히 사람이 좋으면 막내고 첫째고 집안에 아들이 많고 그런 거 안 보이더라고요. 결혼하기로 결정했을 때도 그랬고요. 저는 위로 언니 한 명에 밑으로 남동생 한 명 있거든요. 남편도 저희 형제가 어떻게 되는지 신경 안 쓰더라고요. 저희 결혼은 양쪽 집안의 허락을 받고 난 후 큰 걸림돌 없이 잘 진행되었어요. 예단을 준비할 때 둘째 형님이 살짝 자기랑 비교를 하기는 했나요. 어머, 이걸 예단으로 보낸다고? 나는 적어도 백화점 명품관건은 될 줄 알았는데. 나는 그랬거든. 이게 시댁에 대한 예의도 있고 받는 사람 기분도 있잖아. 하긴 이런 데서 자란 환경이 다른 게 나오는 거지. 저희 친정은 평범한 중산층인데 시댁은 좀 잘 사는 편이긴 해요. 그렇다고 아주 부자는 아닌데 남편은 대기업 법무팀이고 저 역시 의류로 유명해져서 액세서리까지 내고 있는 패션 회사 패션 경영팀이에요. 큰 시아주버님은 국제 변호사이고 둘째 시아주버님은 정치연구소에 다니거든요. 다들 학벌도 빵빵하고 직업도 좋기는 하죠. 그리고 큰형님, 작은형님 둘 다 음대 출신이라 고상하고 고생 한번 해본 적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처음부터 저를 약간 깔보는 게 있었어요. 그게 저희 자격지심일까 아닐 거라고 애써 부인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둘이서 희희덕대며 제 뒷담화를 하거나 돌려가는 게 드러났죠. 동서, 그 옷은 뭐야? 나 처음 보는 상표네? 아, 큰형님, 이거 그냥 인터넷 쇼핑에서 산 거예요. 1+1인데 천 배분도 괜찮고 디자인도 무난해서 샀어요. 어머, 그런 데에서 산 옷을 입어? 애들도 아니고? 그런 거 대학생들이나 사 입는 거 아니었어? 형님, 저는 대학생 때도 그런 옷 안 입어봤어요.
동서가 막내라 그런가 하는 짓도 막내 같아요. 근데 동서는 명색이 대기업 패션팀인데 홈쇼핑 옷을 입고 싶어? 수준 떨어지게. 홈쇼핑 옷이 어때서요? 홈쇼핑에 보세 같은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다들 인터넷이나 앱으로 옷 사잖아요. 저희 회사 옷하고 신발, 액세서리도 홈쇼핑하고 앱에서 다 판매해요. 아, 글쎄 난 모르겠다. 백화점 아닌 데에서는 사본 적이 없어서. 어머, 둘째, 왜 백화점에서만 옷을 샀다고 그래? 둘째 해외 나가서도 옷 많이 사잖아. 어머, 그랬네요, 형님. 그건 저도 깜빡하고 까먹었네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음대 나오고 클래식 피아노하고 첼로랑 플루트 전공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아는데 음대 나오고 잘 산다고 다 저러지 않거든요. 형님들 친정이 엄청 잘 산다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원래 그렇게 잘 살면 가정교육 덜 잘 시켜서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형님들은 너무 유치하고 솔직히 말해서 상대해주기 싫기까지 했어요. 제 생각에는 저 기죽이라고 일부러 덕으러나 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처음에 몇 번은 그냥 참고 넘어갔지만 볼 때마다 웃는 얼굴로 사람 깔보는 말만 하는 게 열받아서 결혼하고 석 달쯤 지났을 때 처음으로 남편한테 불평을 했네요. 형님들 진짜 유치해서 못 봐주겠어. 대체 뭐 하자는 거야? 너무 웃긴 게 어머님 아버님 안 볼 때나 없을 때만 나 갈군다니까? 얼마나 부잣집에서 공주님처럼 컸는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사람 우습게 만드는 걸 예사로 아는 사람들 보다 처음 봐. 아주버님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왜 저래? 이런 식으로 기죽이는 건가? 오빠가 볼 때는 이상하지 않아? 아, 그 정도였어? 나는 형수들이 성이 너한테 좀 까칠하게 군다 싶기는 했는데 그렇게 사람 열받게 하는 줄은 몰랐네. 형들 통해서 뭐라고 하면 너한테도 못되게 굴 것 같고 이걸 어쩌지? 어쩌기는 뭘 어째. 나도 너무 담아만 두고 있다가 한번 말해본 거니까 신경 쓰지 마. 형님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두고만 있으라는 거야. 솔직히 나도 형수들 썩 좋아하는 거 아니거든. 보면 엄마 아빠한테 되게 여우같이 구는 게 한두 개가 아니라서 나한테 웃으면서 잘해주는 것처럼 보여도 찜찜했거든. 겉과 속이 다른 건 진작에 알았지만 이럴 정도인지 몰랐네. 라며 남편도 굉장히 기분 나빠했어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제 편이 있는 것 같아 일단 안심도 되고 마음이 든든하기도 했죠.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시댁에 가게 되었는데요. 그날은 큰아주버님 집은 지방에 갔다가 도착을 못했다고 안 오고 작은 집하고 저희 부부 이렇게 왔어요. 식사하기 전부터 작은 형님이 곧 있을 오케스트라 공연 때문에 연습하다가 손목을 살짝 삐끗했다나요. 계속 우는 소리를 하더니 밥 먹고 나서 2살 된 자기 딸하고 방으로 쏙 들어가더니 나올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친구들 중에 음악하는 사람 없는 것도 아니고 평생 바이올린 하던 사람이 갑자기 뭘 어떻게 했길래 손목이 삐끗하나요? 물론 너무 연습을 많이 해서 관절에 문제가 오거나 하는 사람은 봤지만 저러는 경우는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이게 다 부엌 일을 하기 싫어서 핑계대는 거잖아요. 어차피 저는 작은 형님한테 기대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하세요 하는 마음으로 먼저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하고 부엌을 정리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오셔서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네가 결혼해서 아직 어색하고 힘든 점 많은 거 잘 안다. 그런데 윗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것도 네 능력이라고 생각해. 세상 사람이 어디다 네 맘에 들겠니? 첫째랑 둘째가 네 눈에 좀 부족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네가 영리하게 잘 처신하면 나중에는 원만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어머니, 갑자기 그게 혹시 무슨 얘기 들으신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실 만한 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의아해서 물어봤어요. 뭐 듣고 말고 할 게 있어? 척 보면 척이지. 너는 나가서 일하는 애고 큰애랑 둘째는 너처럼 일반 회사 생활을 해본 애들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좀 안 맞는 게 있겠다 싶어서 말하는 거야. 이럴 때는 아랫사람이 져야지 어쩌겠어? 시어머니가 보기에도 저나 형님들 사이가 매끄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어른들 안 계실 때만 저한테 노골적으로 굴어서 아무것도 모르실 것 같았는데 뭔가 이상해 보였던 거겠죠. 저는 집에 와서 남편한테 시어머니랑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아니, 네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건데 엄마가 그렇게 말했다고? 이거 좀 억울한데?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말하지 그랬어. 마음이야 굴뚝 같은데 어째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 괜히 내가 두 사람 모함하는 기분도 들고. 일단 확실한 증거가 없잖아. 지금도 내가 회사 생활해서 형님들 이해 못하는 걸로 보시는데 나한테 못되게 군다 이런 말 잘못해봐. 나만 더 찍힐 것 같단 말이야. 그래도 이건 아니지. 형수들이 뭔 짓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기는 해야지. 뭘 해달라는 게 아니라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뜻이야. 내가 엄마한테 얘기할까? 아니야, 됐어, 하지마. 그러다 괜히 어머니하고 사이만 안 좋아지면 어쩌려고 그래.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이 결혼해서 마누라 말만 듣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저는 당장 시어머니한테 사실을 말하겠다는 남편을 말렸어요. 시어머니는 지금 제가 형님들하고 못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는데 형님들이 저를 남들 안 보는 데서만 괴롭힌다고 하면 안 믿으실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봐도 거짓말 같잖아요. 다 큰 어른들이, 그것도 결혼까지 해서 애도 있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한다면 누가 믿겠어요. 저 같아도 안 믿을 것 같았죠.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한 가지 마음먹은 게 똑같은 사람 되지 말자. 나는 유치해지지 말자는 거였어요. 저는 형님들이 뭐라고 깐족거리든지 노골적으로 굴든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못 사는 집에 산다며 친정을 비하하는 말을 했을 때는 울컥하고 한마디 해주고 싶었지만 그래도 꾹 참았네요. 큰소리 내봤자 불리한 건 저였으니까요. 시부모님과 아주버님들한테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잘하려고 했고요. 그렇게 몇 개월쯤 지났는데도 형님들은 변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한다면 더할까요? 바로 옆에서 제가 말을 걸어도 안 들리는 것처럼 자기들끼리 말할 때도 있었어요. 한 번은 시댁에 오랜만에 새 가족이 다 모였는데 남편은 시아버지와 아주버님 두 분하고 같이 볼링 한 판 친다고 나갔고 저는 집에서 시어머니하고 저녁을 준비하게 됐어요. 형님들은 자기들이 장을 봐오겠다며 굳이 마트에 다녀온다고 나가더라고요. 한 30분이면 장 보고 집에 올 시간인데도 형님들은 오지 않았어요. 급기야 시어머니가 문자를 보냈죠. 그랬더니 지금 가고 있다고 마트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계산이 늦어졌다나요? 아니 요즘 마트에 전처럼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계산대도 셀프 계산대가 좀 많나요?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1시간 넘게 기다리지는 않을 텐데 어이가 없더군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푹 쉬더군요. 사람이 많았으니 많다고 하겠지. 나는 들어가서 좀 잘 테니까 이따 얘 들어오면 깨워라. 네 어머니, 신경 쓰지 마시고 주무세요. 그리고 10분쯤 지나자 둘째 형님한테서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동서, 지금 뭐해? 어머니 옆에 계셔?
시어머니 찾는 거 보니 뭔가 심상치 않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 없어서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전했어요. 시어머니 잠깐 들어가서 주무신다고 하셨어요. 형님들 어디세요? 그래? 그럼 동서가 아파트 1층에 내려와서 물건 좀 받아서 갖고 올라가. 우리 좀 이따 갈게. 어머니 깨우면 알지? 우리 피곤하게 살지 말자. 그럼 시장 본 거 1층에 두고 어디 가신 거예요? 오신 김에 집에 두고 가시면 좋았을 텐데요. 뭐? 아닌데? 우리 사람 불러서 배달 맡겼지. 동서 생각보다 머리 많이 나쁘다. 하긴 소시민들이 요령이 없긴 하지. 근데 그러면 회사에서는 불편하겠다. 그렇게 눈치가 없으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민폐겠어. 이럴 때 우리한테 잘 배워도? 저는 진짜 문자로 욕 한 바가지를 퍼붓고 싶었지만 그놈의 가족관계란 게 뭔지, 시댁이 뭔지 그냥 꾹 참고 덮어야만 했어요. 제가 1층에 내려가니 관리실에서 저희 집 호스가 적힌 물건들을 잔뜩 받아놓았더군요. 저는 경비원의 도움을 받아 낑낑대며 물건들을 엘리베이터에 싣고 집에 갖다 놓았어요. 그리고 부엌에서 물건들을 혼자 정리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오시더라고요. 장 봐왔구나. 그럼 날 얼른 깨우지 그랬어. 근데 왜 너 혼자 정리하고 있니? 얘들은 어디 있어? 아직 안 왔어? 아, 네. 뭐 일이 있나 봐요. 제가 떨떠름하게 대답하니 시어머니는 제 안색을 살피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막내 네가 내 말 듣고 열심히 첫째, 둘째하고 어울리려고 노력해주는 것 같아서 고맙다. 그래도 이런 거는 같이 하자고 해. 일부러 네가 혼자 다 하려고 할 필요 없어. 요즘 집안일이며 시댁일 막내가 다 해야 되는 세상 아니잖니? 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할게요, 어머니. 그런데 너 안색이 왜 그렇게 안 좋아? 피곤하면 소파에 앉아서 좀 쉬어. 내가 할게. 아니에요, 피곤하긴요. 괜찮아요. 정리 거의 다 했어요. 어머니, 파하고 양파 먼저 다듬어 놓을까요?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라. 제가 파와 양파를 다 다듬고 그날 저녁 먹기로 한 닭갈비 양념을 다 하고 나서야 형님들이 집에 왔어요. 어머니, 저희가 좀 늦었죠? 죄송해요. 저랑 둘째가 바로 집에 와서 일하려고 했는데 막내가 전화해서 자기가 다 할 테니까 구경하고 싶은 거 있으면 구경하고 오라는 거 있죠? 어쩜 저렇게 착해요. 안 그래도 이번에 땡땡 매장이 새로 열었다고 해서 궁금했는데 가보니까 오늘만 하는 행사가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게 오늘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들어가는 데만도 30분이 넘게 걸렸다니까요. 근데 막내가 굳이 저희 보고 기다렸던 행사니까 보고 오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한다고요. 동서 고마워. 동서 덕에 구경 정말 잘했어. 생글생글 웃으며 사람 먹이는 걸 보고 저는 깨달았어요. 저 인간들은 제가 시어머니나 시아버지한테 자기들이 한 거짓말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제가 말 안 할 걸 알고 더 지능적으로 저를 괴롭히는 거였죠. 저는 언젠가 이걸 다 터뜨리고 말겠다고 혼자 속으로 다짐하고 집으로 왔어요. 남편은 제 속도 모르고 이러더군요. 성희야, 너 진짜 형수들 밖에서 놀다 오라고 하고 네가 일 다 한다고 했어? 나 그 말 듣고 완전 깜놀했잖아. 형들도 너한테 고맙고 미안하다 그러더라. 저는 아무 말 없이 아까 둘째 형님이 저한테 보냈던 문자를 캡처해서 남편한테 보냈어요. 그걸 본 남편은 눈에 힘이 빡 들어가서 화를 냈어요. 뭐야 이거? 지금 그러니까 형수들이 작당하고 너 먹인 거네? 와,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문제는 시어머니까지 내가 형님들하고 잘 지내보려고 이러고 있다고 안다는 거야. 나 진짜 짜증나서 시댁 가기 싫어진다. 나 당분간 바쁘다고 하고 오빠네 본가 안 가면 안 돼? 이러다 폭발할 것 같아. 알았어. 내가 엄마 아빠한테는 잘 둘러댈게. 내가 생각해도 그 사람들하고는 안 만나는 게 상책인 것 같기는 하다. 와, 진짜 상상 그 이상이네. 그나마 남아있던 정까지 다 털린다. 확 욕 나오네. 고마워. 남편은 남의 편이라 남편이라던데. 오빠는 그래도 완전 내 편이네. 오빠가 나만큼이나 같이 열받아 하니까 좀 위로가 된다. 당연하지. 내 마누라 건드리는데 좋을 사람도 있어? 진짜 형수들만 아니었으면 벌써 다 뒤집어 엎었어. 빈말 아니고 정말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니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상의한 대로 한동안 시댁에 가지 않기로 했어요. 안 그래도 회사 일도 바빠서 점점 퇴근이 늦어지고 쉴 시간이 필요했는데 타이밍이 적절하기도 했죠. 한 번, 두 번 그렇게 시댁에 안 가는 횟수가 늘고 어느새 연말이 되어가는데도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시댁에 가지 않았어요. 그 즈음에 친정엄마가 시댁에 매실장아찌를 보내드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굳이 형님들 때문에 이러저러한 일이 있어 시댁에 안 간다는 말은 하지 않고 알겠다고만 했죠.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희 회사 앞까지 찾아오셨어요. 어머니,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아니다. 일은 무슨 일이 있어. 그냥 너 보려고 왔다. 너 일하는데 어떤지도 보고 싶고. 그럼 연락 주셨으면 제가 정말 좋은 데로 모셨을 텐데요. 아니다. 너 그런 신경 쓰지 말라고 내가 그냥 찾아온 거야. 혹시 너 일하는데 내가 방해한 거냐? 어차피 10분 있으면 점심시간이라 괜찮아요. 이 정도는 먼저 자리 비워도 저보고 뭐라고 할 사람 없고요. 때마침 저희 패션 경영 팀원들하고 다른 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저를 보고 인사를 했어요. 팀장님, 점심 맛있게 드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아까 발표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정리 잘 되어 있어서 머리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디자인에 참고하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앞에서 좀 민망해서 얼른 인사를 마치고 사람들을 보냈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굉장히 다른 눈으로 보시더라고요. 너 이렇게 보니 정말 회사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실감이 나는구나. 참 멋있다. 사람들이 너한테 인사하는 거 보니 네가 얼마나 회사 일을 잘하는지도 알겠어. 아니에요. 다들 저만큼 해요. 아니다. 내 며느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팀장님 소리 듣는 거 직접 보니까 마음이 다르구나. 너도 달라 보이고. 감사합니다.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나는 혹시 네가 나한테 섭섭한 게 있어서 집에 안 오는 건가 하는 생각도 있었거든. 근데 이렇게 보니 네가 정말 바빠서 못 오는구나 싶네. 저는 그 말에 찔려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참, 안 싸더니 매실장아찌 보내주셔서 잘 먹고 있어. 고맙다고 인사는 드렸는데 네가 한 번 더 전해줘. 입에는 맞으세요. 엄마가 장아찌 종류를 참 잘 만드시는데 어머님 아버님 입에도 맞으면 좋겠네요. 아유, 맞다. 엊그제 애들 왔을 때도 내놨더니 다들 잘 먹더구나? 아, 그랬어요? 저는 형님들도 장아찌를 먹었다는 말에 좀 찜찜했지만 웃어 넘겼어요. 그런데 마침 큰형님한테서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 있는 자리에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서 나와서 전화를 받았어요. 동서, 이거 영상통화로 바꿔봐. 보여줄 게 있어서 그래.
무슨 일이신데요? 제가 지금 좀 바쁜데 그냥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자 옆에서 둘째 형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 되지. 나도 같이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또 무슨 유치한 짓을 하려고 일어나 싶어 한숨을 쉬며 영상통화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이 인간들이 저희 엄마 매실장아찌를 한 주먹씩 들고 있더라고요. 어제 어머니가 싸주셔서 어쩔 수 없이 받아오기는 했는데 우리는 이런 천박한 음식 못 먹거든? 그쵸 형님? 아니, 동선의 집은 왜 그래? 우리가 동선의 집이랑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나? 어떻게 이런 싸구려를 보낼 생각을 하지? 어머님 아버님이야 예의상 받으셔서 우리한테까지 나눠주셨겠지만 우리는 입장이 다르고 동서 가르쳐야겠어서 이렇게 알려주려고. 다시는 이런 걸로 우리 식탁 흐리지 마. 라더니 제가 보는 앞에서 엄마 매실장아찌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였어요.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를 뻔했는데 그때 마침 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전화인데 이렇게 통화가 길어? 저는 어쩔 수 없이 화면을 끄고 시어머니한테 말했어요. 네, 좀 중요한 전화가 와서요. 어머니, 저 이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시어머니를 보내고 들어온 저는 두 사람한테 폭탄 문자를 날렸어요. 형님들이 어떤 집안에서 얼마나 고급만 먹고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남의 정성을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제 주변에 형님네들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 널렸어도 이런 행동 안 해요. 이 일은 꼭 제가 부모님들한테도 알리고 공론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러자 그때부터 자기네들이 장난친 거라며 정말 미안하다고 운용신용까지 하는 문자가 계속 오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그 인간들이 한 짓이 있어서 그 말들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퇴근하고 집에 오는데 큰 형님이 집 앞까지 찾아온 걸 보니 그래도 시부모님이 무서운 건가 싶기도 했는데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너무 심했다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흥분했던 제 마음도 가라앉았어요. 둘째 형님은 레슨이 잡혀 있어서 못 왔다며 자기들이 저 군기를 좀 잡고 싶었던 것뿐인데 지나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마음을 풀었고 집 근처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며 이야기도 좀 하고 헤어졌네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났고 연말 연시와 함께 시어머니 칠순이 다가왔어요. 저는 결혼하고 처음 있는 시부모님 생신이라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형님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했어요. 직접 만나서 한 건 아니고 카톡으로 말했죠. 그러자 두 형님이 다 이구동성으로 직접 음식을 차려주면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어른들은 비싼 것보다 정성이 담긴 거 좋아하시더라고. 어머님 아버님은 특히나 외식 안 좋아하시고 집에서 드시는 거 좋아해. 형님 말이 맞아. 나도 결혼하고 처음 아버님 생일상 직접 차려드렸어. 나 혼자서 처음 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 도움 안 받는 게 좋겠다 싶더라고. 그랬더니 두 분 다 엄청 좋아하시더라. 저는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한테 칠순에 손님이 얼마나 오시는지 물어봤어요. 예, 요즘 누가 촌스럽게 칠순이라고 사람들 부르니? 됐어. 가족끼리 밥이나 먹으면 되지. 너는 일도 바쁘잖아. 연말연시면 회사에서 행사도 많을 텐데 신경 쓰지 마라. 저는 대충 알겠다고 둘러대고는 저희 가족들하고 친척 몇 분 오실 걸 예상해서 미리 음식 재료들을 주문하고 모자라는 그릇들도 주문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췄어요. 솔직히 요리에 자신 있지는 않아서 몇 날 며칠을 유튜브에서 레시피들 찾아보며 공부하듯이 연구해서 가족들 입맛에 맞을 만한 한 레시피로 재구성했죠. 그걸 본 남편은 아주 감동하더라고요.
와, 진짜 우리 엄마 생일을 위해 이렇게 하는 거야? 감동이다. 감동. 성이 너는 뭐 하나 한다고 하면 완전 똑부러지게 한다니까. 이걸 엄마 아빠가 알아야 되는데 그 싸가지 없는 형수들도. 그래도 형님들이 가르쳐주신 팁으로 내가 생일상 차리는 거야. 이걸 형수들이 알려줬다고? 둘이 또 무슨 작당하는 거 아니야? 시부모님 생신 갖고 무슨 작당을 하겠어. 나도 처음에는 불안하기는 했는데 그동안 나한테 그랬던 거 군기 잡으려고 했다나? 솔직하게 말하는 거 보고 마음에 담아두지 말자 싶더라고. 좀 불안한데? 남편은 뭔가 석연치 않은 표정이었지만 저는 설마 무슨 일이 있으랴 싶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생신 전날부터 음식 준비 때문에 연차를 내고 요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회사에서 가장 바쁜 시기이기는 했지만 그만큼 빨리 제 할 일을 끝내 보고서도 올렸고 시어머니 생신이라고 하니 부장님이 눈 감아주신 것도 있었죠. 깜짝 생일을 하는 게 좋다고 해서 미리 알리지 않고 당일날 오전에 알리기로 하고 음식 준비를 거의 다 했어요. 물론 시어머니 생신에 오실 친척분들한테는 미리 연락을 해뒀죠. 형님들은 시어머니 오시기 1시간 전쯤에 미리 오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형님들한테 연락을 했는데요. 그때 정말 믿지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동서가 웬일이야? 이 시간에 전화를 다 하고? 큰형님,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집에 오셔야죠. 저 음식 다 해놨어요. 어머님한테 연락드리셨죠? 형님이 연락드린다고 해서 일부러 안 했어요. 뭐? 음식? 우리 어머님 오시고 호텔 뷔페 왔어. 아버님도 오시고 친척분들도 다 여기로 오실 건데 어머님 지금 둘째랑 같이 호텔 구경 중이야. 네? 설마 형님 저 일부러 골탕 먹인 거예요? 그것도 어머님 생신 가지고요? 골탕은 무슨 골탕을 먹였다고 그래. 우리한테 어머님 아버님한테 장아찌 버린 거 알리겠다고 협박한 게 누군데. 그럼 우리가 그런 소리 듣고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 동서 같은 천미는 뭘 몰라서 그러는데 똑똑히 들어도 동서는 우리랑 어울릴 수 있는 급이 아니야. 그러니까 동서 음식한 거 동서랑 서방님이랑 열심히 다 먹어치워. 우리는 어머님 아버님하고 여기서 맛있는 거 먹을 테니까. 요새 누가 촌스럽게 집에서 해먹어. 노인네들도 요새는 집밥 안 좋아하는 거 몰라? 진짜 핸드폰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화가 났는데 갑자기 동서들이 깍 하고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나더니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막내야, 나다. 지금 네 시아버지랑 얘들 데리고 니네 집으로 갈 테니 그렇게 알고 기다려라. 저는 시어머니 말에 놀라서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남편한테도 알렸죠. 그랬더니 남편이 기가 막히다는 듯 혀를 차더니 이러더군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엄마한테 얘기했어. 그랬더니 엄마는 우리가 음식 준비하는 거 전혀 모르시더라고. 형수들이 둘이 돈 반반씩 해서 호텔 뷔페 예약했다고 했대. 그런데 엄마가 전에 성이 니네 회사 앞에 갔었다며. 그때 형수들이 영상통화로 장아찌 버리는 거 보셨다더라. 네가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가서 안 그래도 형수들한테 한마디 하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대. 그래서 내가 전에 네가 보내준 형수들 문자 캡처도 보여줬어. 형수들 마트 갔다가 늦게 온 날 너한테 했던 거. 남편은 어디 두고 보자며 단단히 벼르더라고요. 저는 이제 곧 무슨 일이 벌어질까 좀 불안했어요. 얼마 안 돼서 시부모님과 형님들, 시아주버님들이 집에 왔는데 시어머니는 모두가 다 보는 데서 형님 둘을 세워놓고 무섭게 호통을 쳤어요.
이제 봤더니 니들이 간땡이가 부어도 단단히 부었구나. 우리 몰래 막내 있는 대로 고생시켜놓고 뭐? 막내가 싸가지가 없어서 시부모 생일도 안 챙긴다고? 이런 천하의 못돼 처먹은 것들을 봤나? 저는 형님들이 저에 대해 시부모님한테 한 말도 놀라웠지만 시어머니한테서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욕에 너무 놀랐어요. 이것들아, 누가 천민이야? 그럼 니들은 귀족이야? 귀족이라고 치자. 귀족이 품위 없고 교양머리 없이 새로 생긴 가족한테 이딴 식으로 구냐? 어머니, 오해세요. 저희는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고. 형님 말이 맞아요, 어머니. 저희는 막내가 저희한테 한 게 있어서. 시끄럽다. 나 니네가 예전에 마트 갔다가 늦게 온 날부터 좀 수상하긴 했어. 근데 나한테 한 말하고 막내한테 한 말이 다르더라. 니네가 보낸 문자 내가 다 봤어. 거짓말을 해도 머리가 좋아야 된다고. 그렇게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증거 남겨가며 사람을 괴롭혀? 야, 니들이 인간이야? 니들 하는 거 보니 우리 돈 떨어지거나 좀 아프면 아주 사람 취급도 안 하겠다. 시어머니가 화가 나서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내자 시아주버님 둘이서 양옆에서 고정하시라며 말리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시부모님 화를 더 키웠어요. 이제는 가만히 있던 시아버지까지 나섰어요. 니놈들은 뭘 잘했다고 끼어들어? 니네 마누라가 혼나니까 싫으냐? 그럼 니네 마누라들 때문에 여태 고생한 막내는 뭐고? 끼어들 때 끼어들어야지. 그러자 시어머니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안 사돈이 정성 들여 만든 귀한 매실장아찌까지 사람 조롱하며 버린 것도 모자라 이런 일을 벌여? 니들 내가 모를 줄 알았지. 나 니네들 얼마나 사치 부리는지도 다 알아봤어. 진짜 내 아들 둘이 멍청하더구나. 지들 안 사람이 이것저것 사들이는 바람 집안 경제 빵꾸나는 줄도 모르고 말이야. 알고 보니 형님들은 사치품에 돈을 너무 많이 쓰고 해외여행도 너무 많이 다녀서 그 돈을 갚느라 대출을 내고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들은 아주버님들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죠. 나 니들이 왜 막내 이렇게 따돌리고 우리 그 비싼 호텔 데려간지 다 안다. 내가 이 다이아몬드 반지랑 목걸이 내가 칠순될 때 나눠준다고 해서 그런 거 아니냐? 나 이거 전부 다 막내 주련다. 잘 봐라. 그러더니 시어머니는 손에 끼고 있던 다이아몬드 반지를 제 손가락에 끼워주시고는 가방에서 목걸이 케이스를 꺼내 저한테 주셨어요. 그러자 형님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어머, 어머니, 안 돼요. 그거 제 건데. 어머니, 어떻게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 그런 걸 주세요? 너무하세요. 뭐가 너무해? 나는 니들이 너무하다. 니들 내 며느리라는 게 너무 창피해. 니네들 다 잘 들어? 니네 지금까지 쓴 돈 다 갚을 때까지 우리 집 출입 금지다. 명절 때도 집에 오지 마. 알았어? 그러고는 저희 부부를 자리에 앉히셨고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큰애랑 둘째, 니들이 음식 좀 서빙해서 여기 가져와라. 니네는 부엌 식탁에서 따로 먹어. 꼴도 보기 싫다. 형님들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훌쩍거리며 마음에도 없는 음식 서빙을 해야 했고 저희랑 같은 자리에 앉지도 못했어요. 결국 아주버님들 둘이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했고 형님들도 저한테 잘못했다며 싹싹 빌었어요. 동서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앞으로 이러지 않을게. 우리 생각이 짧았어. 물론 두 사람이 진심으로 사과했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 그래도 속은 후련했어요. 시어머니는
두 사람한테 설거지까지 다 시키고 먼저 돌려보낸 후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네가 애썼는데 내가 잘못 알아봐서 미안했다. 안사돈한테 죄송해서 어쩌니?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그렇게 그날 일은 일단락이 됐고 시부모님은 정말 형님들이 돈 갚을 때까지 안 보신다며 시댁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된 지 벌써 4개월이 다 되어가네요. 정말이지 생각도 못한 시집살이를 했지만 시부모님이 중심을 잘 잡고 계시니 다 잘 풀렸다고 할까요? 물론 앞으로 형님들하고 어떻게 지내야 할지는 저에게 남겨진 숙제이기는 해요. 평생 안 보고 살 수 있는 관계는 아니니까요. 그래도 어떻게든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을까 싶네요. 형님들이 이제는 저한테 함부로 하지는 못할 테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모두 복 받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